유니스트 컴퓨터공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의 홍수영 대표입니다. 유니스트는 컴퓨터공학과를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을 유니스트에서 전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니스트 입시를 알고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만의 입시는 아니지만은 유니스트의 입시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컴퓨터공학과로 자신의 전공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이공계 입시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컴퓨터공학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련되는 전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니스트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또 그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니스트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이고 공과대학과 정보바이오융합대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보바이오융합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가 학과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유니스트는 공학계열 기준으로 해서 공과대학이 됐든 정보바이오융합대학이 됐든 전체를 하나의 전형으로 무학과 개념으로 우선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기간 동안에 교양, 기초 과학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전공 탐색 기간을 갖고 2학년 때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컴공 인재로서 또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컴퓨터공학을 생각을 하고 유니스트를 입학을 한 다음에 자기의 진로가 바뀌어서 다른 공과대학이나 다른 정보바이오 융합대학의 학과를 선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공학과에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진로가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전공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무학과 개념으로 모집하고 있는 과기원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유니스트에 대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원은 전체 기준으로 360명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60명인데 모두가 다 무학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60명 중에서 335명은 이공계열이고 이공계열 내에서는 학과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공계열로 다 들어와라. 그렇죠? 공과대학이 됐든 정보바이오융합대학이 됐든 들어와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335명은 계열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때 학과를 정하는데 경영계열 25명이 있습니다. 경영계열 25명은 이미 사실은 학과가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25명만큼은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해당 계열이 정해져 있다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일부 학생들은 경영계열로 들어가서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있어요. 제 제자 중에서도 그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경영계열과 이공계열만 이와 같이 계열 구별이고 이공계열 속에서의 전공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5명의 이공계열을 일반 전형 290, 지역인재 25, 특기자 전형 20명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학과별로 컴퓨터공학과를 몇 명 모집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정원 외 기준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기획윤등 전형 35명을 모집하고 있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이공계열이랑 경영계열 무관하게 그렇죠 8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열도 좋고 경영계열도 좋은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윤등 전형은 이공계열만 35명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 외 기준으로 본인이 기획윤등이나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자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컴퓨터공학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자신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니스트 입시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체 계열이니까 학과별로도 구별이 없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하면은 자신의 전공이 컴공이 되는 거죠. 1단계 서류평가입니다.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 생활의 충실도, 인성 등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 우선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학업 역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지원 계열은 굳이 꼭
미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공학에만 관심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과학 계열에 관심을 가져도 관계는 경영 계열이는 조금 다르겠죠.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학교 생활 충실도 그다음에 인성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고 특히 핵심이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것의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또 수학과학기술 역량이라든지 창의, 융합형, 인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서류에 녹아 있어야지 1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단계 합격자는 서류평가의 결과에 따라 일정 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과기원 대학은 사실은 교육부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 6개 대학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6개 대학을 수시로 넣고 그리고 또 유니스트 또 다른 과기원 대학을 또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방져요. 그냥 일정 배수, 몇 배수다 다른 대학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마음이다 이거야. 일정 배수의 면접 대학. 2배수를 뽑을 수도 있고 5배수를 뽑을 수도 있고 3배수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학생을 1단계 합격을 시켜놓은 다음에 2단계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스트가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면접평가에 해당되는 거고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열, 공학계열과 경영계열의 적합성, 과학적 탐구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1단계와 2단계의 평가 내용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 1단계 최종적으로는 서류평가 50, 2단계 면접평가 50 이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에 몇 배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정 배수 들어간 다음에 2단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기반으로 하고 또 심층적인 수학과 관련되는 면접 부분 것이 있는데 문제풀이형이라든지 수학과 과학의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련된 서류라든지 또 해당 관련되는 면접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을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탐구 능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접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그 기준이고 또 과기원 대학들은 여러 과기원들을 보고 또 일반 대학 6개 대학도 수시로 넣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합격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초합이 안 되더라도 2단계 면접평가 점수를 많이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합격, 추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서류를 꼭 통과하도록 여러분이 하고 2단계에서 면접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 또 면접 준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꼭 컴퓨터 공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을 기준으로 또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 그 대신에 합격한 후에 1학년 동안의 교양 과목을 통해서 진로 탐색 또는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하면 본인의 전공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 입시팀에서는 컴퓨터 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입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과기원 대학으로서의 최근에 아주 급신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유니스트 울산 과학기술대를 녹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울산 과기대 입시 컴퓨터 공학부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